8장을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포워드 바이어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7장과 8장에서 머릿속에 크게 그려야 될 세 가지 그림이 바로 지금 8.1에 나와 있는 피규어 8.1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려운 그림은 아닌데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제로 바이어스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 반도체에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여기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모양을 맞춰주려고 이제 연결은 시켜놨지만 거기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즉 이쪽과 이쪽이 서로 전이 차가 제로인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N 정션 자체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 영역 안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디플리션 리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디플리션 리전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로 공간 전하들이 형성이 되면서 일렉트릭 필드, 내부에 발생한 일렉트릭 필드인데 지금 발생한 거는 인듀스 일렉트릭 필드죠. 외부에서 가해준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발생한 거고. 자, 이렇게 인듀스된 일렉트릭 필드들에 의해서 발생한 내부의 전위 장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거를 빌트인 포텐셜 배리어라고 하는데, VBI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에다 같이 써주기 위해서 거기다 E라고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 VBI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언덕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고, 이 언덕의 높이 때문에 이쪽에 있던 많은 양의 N타입 반도체의 전자들이 왼쪽으로 가지 못하고 장벽으로 작용을 한 거죠. 혹은 반대로 P타입 반도체 쪽에 있는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많이 있는 홀들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그 튜브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그 탱탱볼처럼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본래는 떠오르려고 하고, 이 전자는 마치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를 이미지를 세워 본다면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죠. 전자를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위로 올려주는, 떨어진 자갈들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장벽으로서 동작하는 이 상태가 제로 바이어스에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무엇이 가해지냐면 역방향으로 볼테지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해지게 되면 디플리션 리전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더 늘어났죠. 아까에 비해서, 아까가 한 요 정도였다면 디플리션 리전이 확대가 됐습니다. 디플리션 리전이 확대가 됐고, 그럼에 따라서 여기도 살펴보시면, 여기가 이제 디플리션 리전인데 아래쪽으로도 살펴보시면 이 슬로프, 이 폭 자체도 늘어났죠. 아까에 비해서. 여기 W라고 그러면 이 W가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폭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깊이도 확대됐어요. 그 깊이를 뭐라고 하냐면 V 토탈이라고 하는데, 이 V 토탈은 얼마만큼 확대되냐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제로 바이어스 때의 VBI에다가 내가 가해진 VR만큼 확대가 돼서 그만큼이 이 전체 V 토탈에 해당되는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성질 자체는 제로 바이어스와 유사합니다. 어차피 장벽이 생겼는데 그 장벽 때문에 캐리어들이 반대편으로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고요. 여기까지 살펴본 게 7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포워드로 바이어스를 가해줘서, 포워드 바이어스지만 우리가 F라고 써주질 않고 여기서는 어플라이드라고 그냥 써줘요. A가 의미하는 건 어플라이드. 그거는 뭐 책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책에서는 어플라이드, 인가한 전압, 포워드 방향으로 인가한 전압 VA라고 써주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에 비해서 살펴보면 제로 바이어스일 때보다도 디플리션 리전이 아까 이렇게 됐었는데 줄어들었죠. 이렇게. 디플리션 리전이 줄어들었고, 디플리션 리전이 줄어든 현상들은 이 슬로프에도 반영이 돼서 슬로프의 언덕이 예전에는 요 정도의 VBI였다면 그것들이 줄어들었는데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면 가해진 어플라이드 바이어스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써줄 때 VBI가 줄어들었다, 얼마만큼 VA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VR만큼 가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왜 어떤 경우는 줄어들고 어떤 경우는 늘어나느냐를 그냥 정성적으로 그냥 이미지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VR이 어떻게 가해지냐면 이쪽에는 N타입 반도체에는 플러스가 가해지고 P타입 반도체에는 N이 가해지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정해서 어차피 슬롭의 깊이라는 거는 하나가 올라가면 여기를 고정시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더 깊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혹은 반대로 여기를 고정하고 이쪽을 위로 올려도 더 깊어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요 플러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가 뭐 동시에 일어나는 걸 왜 동시에 생각해 주지 않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에너지라든지 포텐셜 레벨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가 크고 싶어서 지금 이 방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키를 재는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 2층에 있는 이 바닥을 전체적으로 높여버리면 우리의 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죠? 상대적인 그런 개념, 키라는 것은 상대적인 그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다 보니까 바닥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키는 우리끼리 비교를 할 땐 전혀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상대적인 개념의 전위와 에너지의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어느 쪽을 고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을 고정시켜 놓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생각해 줘요. 그래서 N타입 반도체에 무엇이 가해지냐면 이렇게 방향적으로 보니까 플러스가 가해져. 자, 플러스가 가해지면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건데, 플러스 방향의 어떤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데, 그 에너지만큼 뭔가 이 에너지 레벨이 증가하던가 줄어들던가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플러스라는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 표시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의 이렇게 에너지 레벨들은 이 기준 자체가 뭐를 다 기준으로 하냐면 전자를 기준으로 해요. 전자 입장에서는 플러스라는 것은 자기의 가진 에너지와는 방향이 반대의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VR만큼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깎여진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에너지 레벨이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는 이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VR만큼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보고, 어플라이드 바이어스의 경우는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가해지죠. 그래서 N타입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가 가해져. 자, 마이너스가 가해지는데 그만큼이 VA만큼인데, 그 마이너스가 가해지는 만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표현되고 있는 이 에너지 레벨들은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전자의 경우에는 음의 에너지가 기준이에요. 근데 음의 에너지를 VA만큼 가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을 위로 VA만큼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차이가 VBI만큼 났던 차이를 위로 끌어올려줘서 그 차이를 덜 나게 만들어준 거죠. 차이를 덜 나게 만들어주니까 슬롭이 훨씬 더 완만해졌어요. 아까에 비해서. 제로 바이었을 때보다 혹은 리버스 바이었을 때 더 깊은 슬롭보다 더 완만해진 슬롭이 발생했고, 여전히 여기에도 요 언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에너지는 존재를 하는데, 에너지 차는 존재를 하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 차는 외부로부터 어떤 온도의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렉트론 플로우가 발생하고, 홀 같은 경우도 고개를 숙여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풍선이 물에 떠오르려는 풍선이 밑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정도가 낮다 보니까 충분히 살짝만 고개를 숙이고 혹은 살짝만 우리가 눌러주다 보면 이쪽으로 홀들을 옮겨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의 플로우와 일렉트론의 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포워드 바이어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냥 영어를 같이 한 번씩 읽어보면요, 금방 나왔던 것들 하나하나씩 설명하는데 금방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서 포텐셜 배리어가 발생하는데, 포텐셜 배리어 하면 여기 VBI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라지 컨센트레이션의 일렉트론들을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이쪽에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쪽에 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못 가게 만들고 얘를 못 가게 만든다. 여기서도 포텐셜 배리어가 아래쪽에 이제 홀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양의 홀에 어디에 있냐면 P 영역에 있는, 그리고 걔네들을 N 영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요거는 사실 여러분 그 프린트에는 괄호로 쳐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다는 형태로 설명드린 거예요. 개념들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리버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아까랑 이제 비슷합니다. 포텐셜 배리어가 포텐셜이 생기는데 N 영역에서 근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N 영역은 P 영역에 있는 것보다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본래 이렇게 돼 있었었죠.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어딘가, 뭐 여기는 아니겠지만 어딘가 서로, 그쵸, 뭐 이쪽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림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볼테지를 가해주다 보니까,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다 보니까 포텐셜 배리어가 분리가 됐어요. 자, 포텐셜 배리어가 분리가 되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랑 이제 달라지는 거죠. 즉 뭐냐면 얘는 열평형 상태가 아니야. 열평형 상태가 아닌 게 돼요. 왜 열평형 상태가 아니냐? 포텐셜 배리어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분리가 됐으니까, 영역에 따라서 같지 않고 분리가 됐으니까. 자, 열평형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 디바이스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냐면 열평형 상태가 되도록 무엇인가 되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안정된 상태로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뭐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캐리어들이 움직이게 된다.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캐리어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평형 상태를 만들려고 하나,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방해하는 에너지들이 여기서 공급되고 있는 거죠. 리버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토탈 포텐셜 배리어는 제로 바이어스 때보다 커졌다. 제로 바이어스 때는 VBI였는데 거기다 VR만큼 훨씬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더 증가된 포텐셜 배리어는, 여기서 증가된 포텐셜 배리어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VT에 대해서. 얘는 지금 V 토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V 토탈은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전자들을, 많은 양의 전자들을, 그리고 이쪽에 있는 홀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럼 이쪽에 있는 전자들은 옆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가능해요. 가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이만큼의 전자들이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P타입 반도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홀들이 있으면 이 홀들은 마치 물속에 있는 건데, 자, 물속에 이렇게 자꾸 떠오르려고 하는데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붕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홀들은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쪽은 N타입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홀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노 커런트가 발생한다.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노 커런트가 기본적으로 발생한 형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경우에는, 자,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줬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보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P 리즌이 N 리즌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전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동할 만한 전자들은 없고, 슬로프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슬로프를 내려갈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죠. 지금은 슬로프가 만들어졌어요.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슬로프가 만들어졌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N타입 반도체가 P타입 반도체보다 높으니까. 그런데 이쪽에 이 슬로프를 내려갈 만한 선수인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N타입 반도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전자들이 이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르미 에너지 레벨 P 영역은 N 영역보다 작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전 영역에 있어서 뭐 요 영역은 일정하죠. 그렇지만 전 영역에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도 열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토탈 포텐셜은 리듀스 됐다라는 얘기는 요걸 의미하는 거죠. 요가 V 토탈이라고 하면 빌트인 포텐셜 배리어에다가 어플라이드 바이어스를 빼줘야 되는데 그만큼 언덕이 낮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포텐셜이 줄어들었다. 자, 스몰 포텐셜 배리어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데 디플리션 구간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데 걔네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방향으로 그려진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방향이냐면 어떤 거냐면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인듀스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플라이드 바이어스에서 생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생긴 거죠. 거기서 생겨진 요 E 필드도 생겨요. 이건 EA라고 그럴게요. 요 EA도 있어. EA는 어플라이드 바이어스에서 생긴 E 필드고 지금 내부적으로 생긴 요 화살표의 E 필드는 인듀스된 E 필드인 거죠. 디플리션 리즌 때문에 발생했던 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필드가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필드에 의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필드는 무엇을 방해했었냐면 이쪽에서의 홀이 건너기를 혹은 이쪽에서의 전자가 이쪽으로 건너는 디퓨전에 의해서 건너는 현상들을 방해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해했던 일렉트릭 필드가 약해짐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건너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들을 얘네들이 홀드백 하고 있었는데 막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더 이상 막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퓨전 현상이 발생한 거고 P와 P로부터 디퓨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자, 홀들 예,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커런트가 제너레이션 됩니다. 커런트가 제너레이트 되고 PN 정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플라이드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면 포워드 방향으로 가해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들이 다이오드가 보통 일반적인 그런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유입니다.